자, 이번에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그리고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들어서 AI 거품론이 갑자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뜬금없기도 한 게 이게 뭐 재작년이나 아니면 뭐 3년 전에 나왔으면은 뭐 그럴싸하다라고 할 텐데 왜 갑자기 이렇게 거품론이 커진 걸까 싶은데 연구원님은 이번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네.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AI 자체에 대해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금융시장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뭐냐면은 아직은 알 수 없다. 버블이라 할지라도 아직 터질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좀 버블론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면요. 앞에서 언뜻 보여주신 것 같은데 오픈 AI의 샘 얼트만이 발언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최근 AI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들떠 있고 버블이 터지면은 모두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라는 언급을 했던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MIT에서 보고서가 또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95%의 기업의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들이 대부분 좀 실패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AI가 진짜로 좀 도입이 되는 거고 앞으로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약간은 조금은 의구심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아니다, 아직 알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AI가 투자 규모가 상당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공을 해야만 무언가 수익화도 할 수 있고 생산성을 높여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텐데,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게 된다면은 자금상의 큰 낭비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 닷컴 버블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는 이유들이 뭐 경제 구조적으로 그때 당시에 좀 달랐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의 좀 트리거로 지목을 받고 있는 게 베런스라는 이제 언론사에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지속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고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위험성을 약간은 경고했던 부분들 역시도 닷컴 버블 붕괴의 어떤 트리거로 좀 작용했다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을 생각을 해보면은 AI 투자를 주도하는 쪽이 어딘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위험한 쪽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물론 일부 스타트업 같은 재무 구조가 좀 불안정한 그런 기업들도 이러한 AI 열풍에 따라서 고평가를 받는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의 AI 투자는 빅테크가 주도를 해 나가고 있고 더불어서 정부 단에서도 소버린 AI라는 AI를 하나의 인프라로 좀 생각을 하는 투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무적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투자가 몰렸고 뭐 레버리지가 과도하게 쌓였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AI 버블일지 아닐지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이다. 만약에 AI가 버블일지 아닐지를 좀 판단을 하려면은 한 2, 3년 뒤에 AI를 통한 수익화 그리고 사업 모델들이 구축이 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해야만, 그래야만 이제 AI에 대한 버블론이 조금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닷컴 버블 때는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로도 자주 언급됐었고,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 시기지 않습니까? 뭐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도 많이 다르고 기업 펀더멘털도 그때랑은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소매업체들이 실적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홈디포 그리고 타겟, 이제 월마트 실적 기다리고 있거든요. 소매업체들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시죠? 소매업체들 실적을 보면은 약간은 혼재된 양상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한 타겟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가 약간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는데,
타겟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통업체들 중에서도 약간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가형 유통업체이다라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YTD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S&P 500 대비해서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실적 컨센서스가 이제 오늘 밤에 실적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적 발표가 됐을 때 화면상에 보이는 컨센서스 데이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월마트에 대해서는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 회사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압박을 받고 있고 관세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비용이 올라가고 그만큼 또 판매 가격이 일부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비싼 유통업체보다는 조금은 저렴한 유통업체로 소비자들이 몰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월마트가 MS를 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월마트가 이제 온라인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브스루 같은 부분들을 좀 확대했던 부분들 역시도 아마도 긍정적으로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마트 실적 자체는 생각보다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크로 단에서 이렇게 좀 월마트 실적을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월마트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은 일단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을 보여준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뜻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은 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워낙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해당 부분들 역시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세에 대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가를 하고 있느냐. 월마트 역시도 5월 말부터 비용의 가격으로의 좀 전달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고 6월 말부터는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이렇게 비용으로 전가한 부분을 얼마나 잘 수용을 하고 있는지 소비에 대한 경기를 좀 보여주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수입업체를 포함해서 다른 누군가가 이 관세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유통업체인지 소비자인지 아니면 수입업체인지 현지 생산업체인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적 관점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면 물론 월마트 주가에는 좋을 겁니다. 다만 그렇죠. 매크로 전반을 생각을 했을 때 월마트가 실적이 잘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으로 많은 관세 비용을 좀 가격에 전달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약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정도에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게 전반적인 시장에는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은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경계감이 더 짙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폭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정도가 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잭슨홀 디데이가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한데 이번 잭슨홀 미팅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좀 중요하고 그리고 또 지난 화요일만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좀 더 높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불과 며칠 사이에 기준금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빠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간밤에 이제 FOMC 의사록이 발표된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좀 자아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조금은 높다. 파월 의장 역시도 만약에 기준금리 경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기대감을 약간은 억누르는 쪽으로 좀 발언을 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들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우려보다는 기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네. 만약에 지금 시장이 기준금리가 강하게 좀 내려가는 구간들을 기대를 했던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예.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의 충격이 그만큼 상당히 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금리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좀 빠르게 낮춰놨습니다. 아.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진한 모습들도 좀 나타났고요. 그 말은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게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기 위한 예. 벽이 상당히 좀 낮아졌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역발상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기대감이 높다는 건 그만큼 그 이상을 보여줘야 서프라이즈 내지는 충족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SLR 규제 완화 같은 경우도 8월 25일에 이제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에 따라서 연내에 좀 최종적으로 시행이 될 거다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인데 이 부분 역시도 유동성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시장의 기대감이 며칠 사이에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정말 뭐 대형 충격 발언을 남기지 않는 이상은 좀 긍정적인 분위기들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문제 우리 국내 증시 얘기로 마무리 한번 해보죠. 국내 증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뭐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개장 초만 하더라도 저도 좀 상당히 좀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예. 다행히 그래도 많이 좀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0.7% 정도 하락하면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을 했냐 말씀하셨다시피 원전에 대한 부분이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예. 사실 내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미 6월에 대선 이후 주가가 레벨업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주나 금융과 같은 주식시장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를 받으면서 올라왔던 게 사실은 이미 몇 주 전부터 기대감이 떨어지고 실망하는 부분들이 좀 일부 발생을 하면서 사실 지주나 금융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낮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말씀하셨던 원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방산 이런 쪽의 주도주 영역에서 주가가 올라서 주면서 지수를 방어해 나가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셨던 이제 원전이 좀 강하게 트리거가 네. 되면서 주도주 영역들이 강하게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올라왔던 게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과 같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도주를 좀 담아가는 게 오히려 반등, 회복, 네. 최소한 회복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높은 수익률을 좀 추구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펀더멘탈적으로 바라보더라도 원전에 대한 시장이 뭐 꼭 그쪽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이제 그렇죠. 원래 좀 원전 자체가 원래 좀 이렇게 좀 사용에 대한 부분들, 뭐 기술 원천에 대한 부분들을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 구조상으로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방산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전쟁에서 땅을 빼앗기는 양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좀 낮출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력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를 바라봤을 때 AI 투자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실제로 전력기계는 전날에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기록이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도주 같은 것들이 오히려 지금과 같을 때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어제도 소득세 세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났던 부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앞으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들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 충분히 기대를 하고 네. 있고 오늘부터 이제 임시국회가 개회가 되고 9월에는 정기국회가 개회가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하고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반등에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반전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